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5% 하락한 10만 5,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동안 이렇게 강력한 양봉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요. 크게 보시면 이런, 그러니까 두 단계의 박스권에 나눠져 있고 하단부 박스권은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나름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과론적으로 HLB가 큰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을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줘야 되고 강력한 거래량이 붙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 시세 분출이 좀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조그맣게 보면은 이렇게 야금야금 땅을 뺏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잠깐 상승하는 과정에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약간 쉬다 보니까 LB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HLB는 잠시 후에 보고 오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차트인데요. 나름 양호합니다. 이렇게 매우 급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음봉 큰 거 하나 떨어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뭐 여전히 양호한 모습, 그 와중에 쉬어가는 모습,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유동성 시장에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크게 시장은 호재랑 악재가 있어요. 호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빗장을 좀 풀고 있죠. 유럽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이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호재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악재는 미중, 글쎄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칭하고 싶네요.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패권 전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악재는 미중 그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서 한 번은 지수가 빠질 때는 요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고, 좋을 때는 경제가 재개되더라 라는 게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환배가 매우 빨리 돌면서 첫 번째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컨택트로는 2차전지 관련주 요 세 개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순환매가 빨리 돌면서 다 같이 이렇게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좋은 종목은 있었는데 언택트랑 바이오 쪽을 좀 벗어나서 오늘은 조선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 플러스 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 쪽이 아무래도 기자재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좀 약간 매기가 몰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일단 셀트리온 애들이, 셀케를 먼저 봐드릴게요. 셀케가 블록들 이슈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보통 보니까 이때도 블록들 이슈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좀 재정비 거쳐주고 상승해줬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셀케, 셀제 모두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크게 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뭐 얘네가 시세가 나갔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잠시 상승 중간에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삼바도 오늘은 좀 약간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와중에 알테랑 헬리기는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 주 후반부에 있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어줬던 것 같아요. 예. 바이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언택트 관련주에서는 카카오랑 네이버 대표적이죠. 얘들은 잠깐 좀 쉬어가면서 키 맞추기로 여타 종목의 좀 매기가 빠진 모습이고, 나름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한 모습이어서 좀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상당히 셉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 대신 오늘은 CIS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얘도 같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시장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우리 HLB를 살펴보도록 하죠. HLB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종가 관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름 오늘 뭐 시장이 좀 빠졌다 치지만 중간에 이렇게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준 것도 사실인데, 막판에 간만에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 아무래도 좀 시장도 밋밋하고 대표 바이오주들이 빠지면서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LB는 특징적인 게, 최근의 모습만 놓고 특징적인 걸 살펴본다면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날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당시 때 1차 발행가 결정이 됐던 모습,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이제 신주 인수권 매매 시작하는 날이었고, 이제 유증,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한 유증이 이틀 전까지는 가격 결정을
가격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자금이 일단 들어와야 되겠죠. 자금이 들어오려면 현재 78,700원이라는 가격은 이 라인이에요. 78,700원 정확히요. 이 라인이 78,700원인데 좀 더 가격이 높다면 주금 납입하는 데 있어서 납입할 수 있는 좋은 요인 중에 하나겠죠. 가격 차이가 많이 있다면.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일단 좀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플러스 이번 주 말에 이제 아스코도 있으니까 그거 역시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한 뭐랄까 하루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파동이 연결된다면 양호한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으나 오랫동안 LB를 이렇게 응원하시고 성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파동을 거의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20만 원대도 항암 신약의 가치가 20만 원이어서 나는 창피해서 못 팔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기다릴 수는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결과론적으로는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변곡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나올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큰 파동 연출은 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내일 정도는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금 납입을 위한 좋은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아스코도 있고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유상증자 주금 납입이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계좌에 잘 준비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리피싱이죠. 전환가액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리피싱이 의미가 없다. 유상증자 하면서 자동적으로 리피싱이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89,300원 정도였는데 약 87,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